뉴스앤 이슈는 이 증언을 했던 국가보위부 출신 탈북자 취재를 전담했던 취재기자 그리고 임시 정황을 지켜본 탈북자분들과 함께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그 실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란의 임시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 할 생각, 죽어도 저국의 품에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자, 이런 생각으로 저국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후회가 됩니다. 왜 저국에 죄만 짓고 그 죄를 씻으려고 저것만 노력도 안 했는지 정말 뼈저리게 후회가 됩니다. 그 더러운 곳에서 지은 죄를 그 더러운 곳에서 조금이라도 씻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매일매일 죄책감에 정말 쓰라리게 느낍니다. 제가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죄는 지었지만 조금이라도 저국에 돌아오며 투쟁을 했다면 정말 저국에 지은 죄를 1000만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갚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은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의원, 강명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송지영 북한 전 아나운서, 그리고 이 기사를 취재한 박재영 매일경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과연 납치냐 아니면은 자발적인 북한 입국이었냐를 두고 아직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자죠. 매일경제의 단독 기사를 썼던 박재영 기자와 함께 먼저 이 임지현 씨는 우리나라에 순수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공작의 임무를 띠고 왔다라는 증언이 있다고 해서요. 어떻게 취재를 하시게 됐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을 만난 건가요? 예, 저는 이번에 만난 분은 이호준 씨라고요. 네. 제가 원래는 다른 취재를 위해서 만난 분인데 원래 북한에서 보위부라고 북한 탈북자들을 관리하는 부서에 있던 분을 만나다 취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을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알게 됐다고 합니까?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계시길래 그렇죠? 예, 이분은 2006년에 한국에 오셨는데요. 네네. 이후에 2010년부터 한 4년간 국정원과 같이 일을 하신 분이고 그 이후에도 또 중국에 있는 정보통과에게 꾸준히 정보를 받아오셨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임지현 씨가 지금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치밀하게 짜여진 기획에 따라 남한으로 건너왔다는 얘기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임지현 씨고요? 임지현 씨를 왜 그러면 공작원이 맞다면 한국에 보냈다고 하나요? 네, 그분이 말씀하신 건 임지현 씨뿐만이 아니라 이미 좀 많은 분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분들에게는 네. 직접 와본 사람의 말이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작의 일환으로 이런 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지금의 전원은 한 분의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많은 분들이라고 하는 건 이 자리도 탈북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거는 어쨌든 정보당국에서 거르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문이 있을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분의 증언부터 저희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루트를 보니까 상당히 매끄럽게 들어왔다. 그리고 임지현 씨가 모텔을 한번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원룸이었죠. 임지현 씨 방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논란의 출발은 이거였습니다. 세간살이를 그대로 두고 갔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월북이 아니고 납북이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직접 만나보셨다면서요. 고시원 관리인을 말이죠. 예, 오늘 그 고시원 관리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겨울에 입을 두꺼운 옷까지 그리고 머그컵 그리고 거울 같은 사소한 것을 빼고는 다 가져가셨다라고 실질적으로 그냥 다 짐을 싸서 떠났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준비가 됐다면 직접 취재를 하셨다는 고시원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인근의 세탁소, 편의점도 거의 이용하지 않았고 한 번 가면 1, 2주씩 방을 비웠다고 하는데요. 방을 정리했는데 거울과 머그컵, 두꺼운 겨울옷 정도만 남아있을 뿐이었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들고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요. 고시원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관리를 하셨던 분들로부터 실제 현장이 어땠는지 좀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분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예요? 4월달이죠? 근데 방 계약 뺀다고 그런 것도 없으시고 그냥 바로 그냥 갔어요. 그냥 가고 키도 다 놔두고 가고 다 짐 쓸모 있는 것 다 가져가고
퍼져본 거 사고 겨울은 두꺼운 옷이니까 못 가져갔나 봐. 고추가 많잖아요. 독가나 이런 거. 파카 뭐 이런 거. 스웨터, 두꺼운 스웨터. 가방 가져봤나. 비닐을 그런 그럼 약간 좀 본인이 좀 떠날 걸 알고 약간 챙겨가지고 간 걸까요? 거. 나는 그렇게 봐요. 그 냉장고 다 빼놓고 가고 괜히 오는 사람은 켜놓고 가기도 하는 거잖아. 이제 볼 사람은 안 빼놓고 가죠. 근데 약간 좀 필요한 짐 같은 건 다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방에서 뭐 값이 나갈 만한 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말하는 기존품이라든가 고가품이라든가 이런 아, 이분은 평소에도 중국 자주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세 번 갔나? 그러니까 트렁크 들고 나가가지고 안 보이고 한 3, 4일 있다 오기도 그냥 물어보기도 하고 어디가 중국 간다고. 직접 고시텔을 가봤다고 박 기자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 내부인가요? 박 기자가 촬영한 고시텔 내부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저기가 바로 임지연 씨가 마지막까지 중국으로 가기 직전까지 머물렀던 곳입니다. 워낙 논란에는 필요한 거를 다 갖고 갔다라는 쪽이 있고요. 필요한 거를 다 놓고 갔다는 쪽이었는데 직접 보셨던 고시텔을 보면 어떤 쪽의 정황상 무게가 더 실려 있습니까? 일단 저를 비롯해서 저기 갔던 기자들이 그분이 마지막까지 살던 모습을 이미 다른 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고시원을 관리하시는 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의 말씀하시기로는 미리 계획적으로 뭐 짐을 싸서 가져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강 교수님, 네. 탈북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실은 밝혀진 게 아니고 저희가 논란을 짚자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 들으셨던 부분을 보면 지금 화면도 보셨습니다만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고시원 관련해서 말이죠. 제가 저 기사를 보고 네. 저 임지연 씨하고 같이 방송 활동을 하면서 생활했던 사람을 한 사람 제가 직접 만나고 왔거든요. 아, 그러셔요? 네, 만나보고 왔는데 뭐 대남 공작원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남 공작원이라는 건 이게 훈련을 받은 사람을 대남 공작원이라고 하지. 네. 그냥 북한에서 너 한국에 가서 이런 일을 하다 오라 하는 사람은 대남 공작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요. 그리고 네. 대남 공작원은 훈련을 약 한 5, 6년 동안 훈련을 받고 정치교양 사업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대남 공작원이라고 합니다. 네. 임지연 씨 같은 사람을 대남 공작원이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파견한 대남 공작원은 다 저렇게 호접한 대남 공작원인가 오해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해명된 것이 뭐 이렇게 밝혀진 것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네. 저분이 지금 만약시 납치됐다면 또 유인에 의해서 끌려갔다면 네.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인격살인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발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뭐 대남 공작원이다. 어느 한두 사람의 그럼요. 증언을 따라서 네. 대남 공작원이다 또 할 수도 없고요. 그 취재했던 이준호 씨라고 네. 이제 국정원하고 같이 일했다. 저는 이거부터 지금 좀 잘못됐다는 거 봐요. 네. 그럼 4년 동안 국정원에서 일했다면 국정원의 끈앞풀이나 아니면 브로커로 일했든지 정보원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자기가 국가보위부에 있을 때 중국에는 정보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 정보는 이미 노출된 사람입니다. 노출된 사람하고 또다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네. 이 사람은 한국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활용하던 정보는 이미 싹 다 잠적을 갖췄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아직도 중국에서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정보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 또 의문이고요. 네. 그 두 번째는 지금 탈북자 내에 이제 뭐 2008년 이후에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간첩으로 들어와 임무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우리 국가정보원이나 이 경찰이나 보안 이제 그 공안당이 있지 않습니까? 공안 관계 기관이 네. 직무유기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을 그걸 자기가 알고 있다면 네. 국가보위부에서 알았던 정보를 다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은행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논란 속에 임지연 씨 사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임지연 씨가 우리 민족끼리 나왔던 동영상을 보면요. 상당히 울먹이면서 양쪽의 얼굴이 붉어졌기 때문에 혹시 고문의 흔적이 아니었겠느냐. 뺨을 맞아서 그리고 짙은 화장을 통해서 달라진 눈빛과 부은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냐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기사를 취재했던 박 기자의 보이부 출신 탈북자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조금 힘들어도 한국 갔다 들어오면 북한 주민들이 훨씬 그 메시지를 영향력 있게 받아들일 것이다. 특히 임지연 씨가 남한으로 건너온 시점 2014년이 김정은이 미국 농구 선수 로드먼을 평양에 초청하고 선전 공작을 활발하게 했던 시기와 일치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동영상 그리고 임지연 씨의 탈북 루트 이렇게 되면 군 출신이었다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이 사안을 접하게 될지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임지연 씨가 처음에 이 사건이 발표된 뒤에 조금씩 변합니다. 상황이 뭐냐면 저 표정에 대해서 이제 그 네티즌 수사대가 이제 발동을 잡니다. 그리고 네. 저 표정을 보고 저것은 이 뺨을 맞는 고문을 당해서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직접 화장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월북되었느냐 납치되었느냐는 논란도 있고 지금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공작원이냐는 문제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역 의원조차도 임지연 씨가 외제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걸 두고 갔다. 자,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갖다가 강남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에 놓고 갔다고 했는데 지금 기자님이 확인한 것에 따르면 일단 이 고시원은 월세인데 보증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증금을 놓고 가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외제차도 없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황은 많이 바뀌는데 문제는 저도 이제 2008년에 탈북자 출신 정말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원정화 씨 사건입니다. 이때는 정말 오랫동안 훈련받은 공작원이었는데 지금 저 임지연 씨의 표정 그리고 아까 북한 TV에 나왔을 때 울먹이는 듯한 그 연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표정이 과연 공작원일까? 네. 물론 저는 이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임지연 씨가 자진해서 북한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 가족을 생각해서라든지. 그런데 과연 오랫동안 이 숙련된 공작원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 네.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논란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뭐 이 예금 계좌 추적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통화 추적이라든지 하게 되면 나올 텐데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지금은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심지어 저 얼굴에 심하게 멍자국이 있었다. 이게 과거에 장성택을 체포했을 당시 그리고 처형 직전에 장성택 얼굴을 떠올리면서 심하게 얼굴을 때리고 이게 혹시나 고문이 맞다면 수모를 느끼게 하는 그런 수법인가요? 장성택 얼굴에서도 그때 제작진이 저 멍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임지연 씨의 인터뷰를 찬찬히 보면 네. 임지연 씨가 이제 TV에 출연해서 말을 할 때는 굉장히 빨리 말하고 죄수처를 많이 쓰고 좀 엉뚱한 그런 발랄한 성격이거든요. 네. 근데 저 말투를 찬찬히 들어보면 안녕하세요. 뭐 거기서 뭐 림지연입니다. 다 북한식으로 바꿨어요. 아, 네. 그리고 인터뷰란 말을 요새 한국에서는 엄청 많이 썼는데 북한에 가서는 제가 시험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에 뭐 테스트하러 갔다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뭐 방송에 시험을 보러 갔다. 그럼 시험을 어떻게 봤냐? 뭐 시험을 이렇게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 원고를 써서 자기가 잘못한 걸 다 써서 거기서 이제 북한에서 선전할 수 있는 것만 뽑아서 너 이거 원고를 한 50번 읽어라. 거기서 이제 임지연 씨가 한국에서 3년 넘게 살다 보니까 습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말을 이제 흉내내던 습관이 있어서 그게 한두 번이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네. 야, 말 똑바로 해라. 너 이러면서 귓뺨을 때리는데 북한에서는 귓뺨 때린 건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쓰지 그걸 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뭐 조그만 조사 잘못 이제 보위부나 안전부가 조사받을 때 귓뺨 마는 건 보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고문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을 할 때 서울말을 많이 써서 뺨을 맞았는지 좀 그렇게 또 추리되고요. 그리고 저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엄청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네. 저거는 연습하지 않고서는 저게 보통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스처를 하나도 안 씁니다. 네. 그리고 진심으로 느끼는 듯한 표정을 또 마지막에 억지로 지금 만드는데 저는 저거는 분명히 제 발로 간 게 아니다. 네. 임지연 씨는 분명히 통장에 아직 돈이 남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임지연 씨는 분명히 부모님을 모시러 갔든지 어떻게 해서 유인 납치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탈북민들도 다 그렇게 봅니다. 네. 주변에서 같이 방송하던 분들도.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을 오늘 첫 번째, 지금은 영웅 대접을 받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웅 대접 받고 있으면 저렇게 울면서 영상에 나올 수 있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지금 들어간 지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저거 네. 한 달 만에 지금 나오는 영상이기 때문에 지난 6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영웅 대접을 받으려면 실직 대난공작원으로 갔다가 정말 다시 필요해서 자기네가 그 중국으로 불러서 루트를 따라서 북한으로 들어갔다면
저런 걸 꾸미질 않아요. 지금까지 대남공작원 출신치고 TV에 나와가지고 뭐 한국에 가가지고 이 뭐 방송 활동을 하다 뭐 쏟고 병든 자본주의 이런 사람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TV에 나왔던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나왔던 사람들이 25명이 이릅니다. 집단으로 나왔던 사람. 특히 박인숙 씨나 김옥선 씨. 이건 네. 김옥선 씨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서 방영을 했는데 그때는 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망구도 안 했어요. 모든 방송이 왜 이분은 들어갔을까 말도 안 했는데 네. 이분이 들어간 건 방송 활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 표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영웅 대접은 고사하고 아직은 조사기관에 있을 거다. 2달 동안 조사하고 영웅 대접받는 건 없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요. 논란이 압축됩니다. 왜 여름 옷은 가지고 갔냐는 거죠. 겨울 옷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분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탈북자 중에서는 1,000만 원을 북한에 있는 부모님에게 송금을 했다. 근데 배달 사고가 났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기 임지연 씨가 그 1,000만 원 송금한 게 가족들 탈북 비용인가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보통 보면 저희는 탈북 비용하면 그 1,600에서 1,800만 원 이렇게 작년까지 했었는데 이게 지금 다 그 현금으로 해서 그 한 번에 일시불이거든요. 끊어서 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북한에서 그 브로커한테 돈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북한에서 그만한 그 천문학적 숫자 그만한 돈을 북한에서 주고 나올 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임지연 씨가 송금한 게 배달 사고 났다고 하는데 이제 뭐 배달 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 뉴스를 보고 놀랐던 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고 저희는 돈을 300이고 400이고 보내도 한국에 아는 사람 한국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브로커를 선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으면 일어났다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그 책임을 어쩌가지고 배달 사고 났다고 중국까지 들어갔다? 와, 저희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탈북 비용이 잘못 전달되고 그랬을 때도 배달 사고라고 표현하나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배달 사고는 그냥 북한한테 송금을 했을 때 배달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 브로커를 찾았는데 뭐 브로커가 사기꾼이더라 먹고 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배달 사고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자, 배달 사고 그리고 쓸만한 것은 다 챙겨간 것 같았다라고 하는 고시텔 관리인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 사고가 났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정말 돈을 붙인 건 맞을까요? 그 돈을 처음에는 한 200~300만 원씩 한두 번 보내다가 네. 이제 임지연 씨가 방송 활동을 하면서 뭐 팬도 생기고 아마 돈을 조금 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 부모를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네. 자기 형제라든가 이번에 데려오면 1,000만 원 정도 그 이상도 보내가지고 그 한국으로 데려온 가족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한 번에 보낼 때는 자기 그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자기 용량에 맞게 보내는데 네. 이분이 보낼 때 그 옆에 같이 방송했던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자기 때문에 고통받을 거 생각해가지고 네. 그 이제 장사 미천을 좀 마련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보냈다고 하면서 배달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상당히 속상해했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네. 이 배달 사고 때문에 아마 돈을 붙인 것이 전달이 제때 안 돼서 그걸 확인차 아마 중국에 누가 들어오라 해서 들어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그 경찰 공안 당국에서는 이 남편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뭐 브로커 또 남편을 통해서 제3자의 브로커하고 통해 가지고 북한에 막 돈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 남편이 있었다는 걸 봐서는 네. 얼마든지 중국에도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갔다가 북한 쪽의 사람들한테 유인되지 않았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거기에서 뭐인가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탈북자분들이 죽음의 국경선을 넘어선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지연 씨의 경우에는 중국에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인터넷 사업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탈북자가 자유롭게 중국을 오가면서 자신의 신변의 걱정도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왜냐하면 들어왔던 루트도 중국 당둥을 거쳐서 입국해서 납치라면 불가능한 경로라고 얘기를 해서 말이죠. 근데 일단 이게 이준호 씨가 북한 보위부 출신의 탈북자 주장인데 네. 이 루트는 본인이
자진해서 가기 않으면 억지로는 데려갈 수 없는 루트라고 했는데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추정해 보는 겁니다. 첫째, 중국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자친구가 지금도 있고 아마 이분이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돈을 붙여주는 실무적인 일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그분이 북한의 어떤 공작에서 함께 덫을 파놓고 임지연 씨를 불렀다가 납북시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 임지연 씨는 상당히 미디어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이 활용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왜 그러냐면 다른 지금 탈북자들은 탈북자들의 방송에 나오는데 임지연 씨는 남남북녀 예능 방송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은 그 일반 탈북자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과 달리 예능 프로에 나와서 북한의 여성미를 뽐내면서 굉장히 인기가 그 연예인 같은 인기를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4월 달에 그 북한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우리 탈북 사건, 네. 탈출 사건을 해가지고 굉장히 김정은이가 기분 나빠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고위층 가족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그 이미지를 북한에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자 남한에서 예능 프로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임지연이가 스스로 재발로 들어왔다. 네. 그리고 이제 임지연 씨가 만약에 저렇게 TV에 나오고 뭐 강연을 하고 다니면요. 제가 볼 때는 북한 선전선동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이제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계획적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에 있는 남자친구의 존재인데요. 네. 지금 지금 그 네티즌들이 요새 사진과 글을 올리는 걸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특히 이제 음란방송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중국에서의 그 성인 방송에 출연했던 사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떠 있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닮았습니다. 물론 경찰은 아닌 것 같다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만약 수사를 하게 되면 과연 그러면 임지연 씨는 중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한국에 남한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제가 볼 때는 경찰 수사 조금만 하면 웬만큼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물증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은 모든 것이 가능성인데 저는 어쨌든 그 임지연 씨가 자진해서 갔든지 또는 납치돼서 가능한 어쨌든 김정은 정권은 네. 임지연을 북한에 불러다가 TV나 다른 강연을 통해서 이용해 먹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한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영웅이든 아니면 배신자이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임지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 TV 화면을 보고 지금 저 모습을 보았을 때 네. 아직도 조사 기간이다. 이제 몇 달 안 되잖아요. 그래요? 두세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네. 조사 기간이고 영웅 대접은 둘째치고 아직은 관리 상태에 있을 거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빨리 우리 관계기관, 우리 네. 뭐 공안 담당 기관에서 빨리 이걸 수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천상만상으로 뭐 간첩 이제는 대남공작원 이제는 납북 뭐 자진 별 소리 다 돌아가서 네. 오히려 이 우리 탈북민이 지금 3만 명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도 상당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준호 씨가 이야기한 대남공작원 설 또 여기도 여러 명이 있다는 설을 계속 유포시키게 되면 이거야말로 북한이 바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자기 발로 중국에 갔는데 뭐 여기서 간첩 활동이다 하면 간첩 활동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네. 이게 지금 전 정권, 박근혜 정권 때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빨리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막 일파만파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발표해서 수사를 종결짓는 게 그리고 네. 수사 발표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웅이든 아니면 배신자든 간첩이든 아니면은 납북이 됐든 북한 당국에서는 상당한 호기심을 갖고 임지연 씨를 조사하고 있다면 남한 사회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캐내려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임지연 씨는 아직 이제 보위부에서 조사 상태에 있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조사를 끝마치는 대로 한동안은 선전 활동으로 이제 강연회를 직장마다 보낼 겁니다. 텔레비전에 강연회라는 게 직접 어떻게 나오지는 이루어지는 네, 거죠? 예전에 과거의 경력으로도 저도 이제 다시 북한으로 재입국하신 분이 강연회 네. 하는 걸 이제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남쪽에 대한 썩고병든 사회다 이런 걸 이제 계속 이제 강연회를 하고 또 이제 저분을 계속 또 감시를 할 겁니다. 강연회 네. 하던 분들이 다시 또 재탈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그래도 체제 선동에 동원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운명은 뭐 하늘이 알아서 하는 거겠죠. 저분이 네. 운이 좋다면 다시 도망쳐 나올 것이고 아니면 그 감시하는 눈초리에 엮여서 다시 관리소에 갈지는 뭐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겠죠. 지금 방송에 나왔다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북한 네. 방송에 나가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 나가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비방중상하다가 다시 넘어온 가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 임지연 씨가 넘어오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또 감시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임지연 씨에 대해서는 고문 후에 그러니까 저 얼굴, 부은 얼굴 때문에요. 바로 저게 영웅이냐 간첩이냐 그 차원에서 보면 속이기 위한 기술이냐 아니면 실제로 저 안에서 조사받는 과정에 강압 행위가 있었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치고 나서 멍든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뭐 찬물 찜질 혹은 짙은 화장 그런 걸 입으로 합니까? 임지연 씨는 실물을 보면 피부는 하얗습니다. 아, 근데 저 그래요? 피부를 보면 많이 울었는지 뺨을 맞았는지 그리고 북한에서 하는 그 영화 배우들이 화장법이라고 도랑 화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도랑 화장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화장법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 그리고 그런가요? 얼굴이 약간 부어 있고 이게 매칠매칠합니다. 여기가. 네. 그래서 뺨을 맞았다는 거는 저는 분명하게 이제 느끼고 있고요. 저분이 원고를 이제 자기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북한 말투로 모두 다 바꾸고 그걸 또 이제 차분하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주 차분하게 이제 제스처 하나도 없이 하는 걸 보고 강압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 하는 걸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보이부 출신의 탈북자와 접촉을 했던 박 기자하고 이제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고시텔에 가서 직접 취재를 했었고 그리고 보이부 출신 탈북자에 의하면 공작원 혹시 이게 아주 밀도 있는 공작원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곳에 왔다가 혹시 마음이 변해서 북측과 접촉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그런 식으로 돌아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네. 일단 여기 와서 북측을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그런 발언을 할 수는 없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보이부 출신 탈북자라는 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국정원과 일을 마친 다음에는 별다른 직업은 없이 우리나라에 계시는 있고요. 걸로, 예. 네. 어쨌든 본인의 신변에 대해서는 밝히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인가요? 아닙니다. 뭐 필요하다면 자기가 밝힐 수 있다라는 지금 입장이십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경찰이 이런 양쪽의 가능성을 다 감안을 하고 보고 있을까요? 그렇죠. 두 쪽 다 아마 감안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강명 교수님 말씀처럼 주된 관심사는 납치됐을 가능성에 이제 주안점을 하겠지만, 근데 만약 수사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본인이 희망해서 갔네? 그러면 그때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수사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남남북녀에 할 때 저 발랄한 임지연 씨의 모습은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의 모습으로 보기 힘들 만큼 남한 여성들도 놀랄 만큼 깜찍한 모습이었고 말투였는데 네. 저게 북한 우리 민족끼리 화면에 할 때 이거 어두운 표정 그리고 눈빛이 보면 대충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네티즌 수사대들이 쓴 것도 보면 저건 뭐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티즌 수사대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념에는 별 관계없이 관심으로만 들어가는 건데 아마도 북한은 임지연 씨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임지연 씨가 본인이 저런 얼굴로 저런 표정으로 하게 되면 과연 북한에 있는 분들이 동의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건데 다만 저는 걱정되는 거는 남북 관계에서는 저런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국제인권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좀 복잡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원비어 사건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만약에 대한민국 TV에 나와서 굉장히 연예인으로 유명해진 탈북자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쓰고 있다. 이게 네.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제인권단체의 또 다른 운동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임지연 씨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다루는 것만큼 남한에서 화제가 되면 북한도 이제 알 겁니다. 우리 좀 성공했구나.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마 역풍이 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북한도 아마 감당하기 힘든 다른 일들이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북한에서는요. 것은, 근데 주민들 아까 영웅이라는 건 예, 예. 북한 당국에서 영웅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인민들 사이에서는 저 영상 뭐 우리 민족끼리는 선전 매체이기 때문에 북한을 제외한 나라에서 보겠지만 북한 내부에서도 만약에 선전 작업을 하고 있다면 남한에 갔다가 용기 있게 돌아왔다고 영웅 대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영웅 대접보다도 왜냐하면 네. 북한을 배신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절대 영웅 대접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장군님이 구려서 다시 왔기 때문에 용선을 해준다는 말은 하지 지금까지 영웅 대접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팩트가 뭐냐면 간첩은 아닌 거야. 간첩은 빼고 자기 발로 갔냐 아니면 납치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간첩은 둘째 문제고요. 그럼 자기 발로 갔냐 아니면 납치냐의 문제점을 두고 아마 수사를 해도 그런 방향에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요게 있다가 자기 발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박인숙 씨 같은 건 자기 발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왔다가 여기 생활과 힘들던가 아니면 북한에 있는 남아있는 부모 형제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받거나 아니면 생활고에 시달릴까봐 나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왜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기 발로 갔냐 아니면 납치냐 여기 문제점을 두고 수사하는 것이 그 팩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 당국에서 속히 이 사안에 대한 정리나 아니면 마무리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남남 분열 혹은 탈북자의 안위 혹은 남한 내부의 아직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혼란을 겨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이죠. 지금 임지연 씨의 이 논란 이후에 어떤 궤적을 타고 북한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저희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납치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그 중국 쪽에 이제 소식통을 정확하게 제가 들었어요. 그 임지연 씨가 그 청진 사는 청진의 출신인 탈북자 여성하고 신의주 삭주 쪽으로 그 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해산 쭉 올라가서 해산 쪽에 그 가락구역이라고 있답니다. 가락구역. 글로 들어갔다. 두 사람이. 저는 이제 월북인지 납북인지는 제가 모르겠다. 제작진이 하나 심상치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저 신의주 옆에 삭주라는 곳이요. 탈북자 이준호 씨의 증언과 일치를 하는 단둥 인근입니다. 함경도 해산 쪽에 있는 곳으로 어쩔 수 없어서 통해 들어갔다고 하지만 당초의 목표지는 신의주 옆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일단 박 기자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북한 측에서 임 씨를 직접 인수해서 데려갔다고요? 예, 그래서 북한의 정찰 총국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정찰 총국이 대남 해외 공작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게 미리 연락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증언에 비춰볼 때 임 씨와 정찰 총국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하나 더 더해주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교수님. 네. 그리고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신의주역 삭주가 아니라 해산 쪽이라고 한다면 이 해산 쪽은 보통 탈북자분들이 재입국하거나 아니면은 탈북을 할 수 있는 경로로 자주 이용되는 곳입니까? 그렇죠. 해산 쪽은 이제 그 해산 쪽은 두만강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압록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산 쪽은 그 중국으로 넘나들기가 쉬운 쪽입니다. 그렇지만 네. 평안남도 삭주라는 거는 신의주 쪽을 통해서만 이제 삭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평안남도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곳의 지리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지령을 받았거나 혹은 북한 측에서 일단 탈북 과정에 대해서 느슨하게 풀어줬을 개연성은 없을까요? 혹시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재입국을 했다 탈북한 사람들이 여러 때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 이렇게 탈북하도록끔 재탈북하도록끔 그렇게 호술한 감시는 있을 수가 없고요. 또 공작원이라면 그러니까 그러지도 않을 거고요. 이 사람을 만약에 남한에 일부러 내려보냈다면 예, 그러면 저 올 일이 없는 외모와 거고. 그리고 방송 비즈니스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영향력 그리고 메시지의 파괴력을 배가하기 위해서 보냈을 가능성은 혹시 0%인지 아니면은 배제할 수 없는지. 저는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뭐 공작원이든 아니면 네. 뭐 기획 입국이든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납치를 하든 아니면 그 북한에서 데리고 가든 정찰청국이 개입하는 건 맞습니다. 정찰청국이 다 해외 공작 부서가 정찰청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찰청국이 개입해서 단동에 그 아지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통해서 루트를 통해 가지고 납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밤에 보면 많은 이제 그 방송사들에서 그 방송하듯이 네. 밤만 되면 그게 왜 영상이 잡혔냐면 밤만 되면 중국하고 북한과 단둥과 신의주 간에 자그마한 배들이 수십 척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밀수 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중국에서 이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를 가하니까 밤에 새벽에 이렇게 밀수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히려 단동 쪽이면 그 밀수배를 타고 공작원들이 납치해서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국에 있는 고시텔 관리인의
현장 인터뷰 그리고 탈북자들의 잇따른 증언과 함께 오늘 논란을 조금 더 좁혀보고자 했었는데요.